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왕 이동수입니다. 오늘부터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제목은 모두를 위한, 모두가 쓰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여러분들하고 이 제목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 주제는 우선은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미래 생활에, 여러분의 직업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고 작용할 것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를 같이 예측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사회가 안정적으로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 인권적으로 혹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연구해보고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주변,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지역 사회,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 사회가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이렇게 평등한 조건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런 기술들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시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 일상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연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점점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 깊이 여러 군데에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 세 가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거 보면은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한국 50대 이상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서 유튜브가 사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 레시피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얻고 검색할 수가 있어서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참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 화면에 있는 맞춤 동영상, 추천 채널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영상, 선생님이 좀 즐겨보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된 영상들이 제가 보고 있는 영상의 그 화면 밑으로 해서 쭉 추천 영상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조금 거리가 멀었던 그런 세대들이 이 스마트폰을 익숙하고 친숙하게 많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검색한 단어와 연결된 동영상들이 올라오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요. 옆에 있는 그 OTT 기업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1997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비디오 대여 가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있는 비디오 가게였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2010년도쯤에 와서 기업의 어떤 적자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때 넷플릭스를 살린 대표적인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제작이 됩니다. 이 하우스 오브 카드를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고,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공룡,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어떤 가장 좀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조금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흥행할 수 있었던 미국 드라마를 찍을 수 있었던 그 기술 중에는 바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자주 보는 어떤 영상, 자주 보는 뭐 드라마, 자주 보는 어떤 영화에서 선호하는 감독이 누군지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배우, 선호하는 주연 배우를 찾아냈습니다. 넷플릭스 분석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낸 감독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독과 주연 배우를 섭외해서 만든 드라마가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고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그리고 콘텐츠를 추천하는데도 바로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개인의 사용자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관심 있어 하고 어떤 것들을 주로 검색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 추천 알고리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맞춤 동영상, 추천 채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기업들은 거꾸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기 있는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들은 누구지?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일반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를 잘 충족해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인공지능이 깊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꼭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미 집에 여러분들 가정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우리 스마트폰으로 자동 번역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어떤 좀 귀찮아하는 것들을 이제는 편리하게 좀 바꿔주고 있고 이런 서비스와 제품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밑에 예시로 적어놓은 것처럼 시리나 빅스비 등 같이 개인 비서, 사람의 어떤 음성을 인식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개인 비서 앱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어플의 화면은 자동 번역 어플이죠. 영어 문자를 카메라가 인식하면 한글로 바꿔주는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 기반 어플이고요. 지금 이거는 채팅봇입니다.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이디어 봇과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사람이 필요한 단어를 던져서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던지면 채팅봇이 거기에 적합한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해주는 형식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인공지능 어플도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 사진을 스케치나 컬러를 변환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어플입니다. 사람의 허밍, 이런 허밍 소리를 악보로 표현해주는 험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작곡 어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들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그냥 뭐 음악을 재생하고 날씨나 정보 검색, 간단한 대화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요즘 나오는 것들은 가전에 있는 사물들과 직접 연결되어 가지고 불을 켜고 끈다든지 아니면은 보일러나 에어컨의 온도 조절까지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사물도 볼 수 있고 이제는 사람의 음성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한다고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사물을 보고 이 사물이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2D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걸어다니는 사람, 광고,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까지 인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사물을 인식하는 그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요리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즐겨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최근에 요리하는 영상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방송사에서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슈퍼스타, 슈퍼주니어의 아이돌이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도 있고 이거는 이제 MBC에서 하는 그 백파더, 백종원과 양세형이 여러 사람들을 원격으로 연결해가지고 요리하는 걸 생중계하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근데 우리 가까운 미래 사회의 주방 어떻게 바뀔까요? 선생님이 좀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그 영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로봇팔이 보이죠? 이 사람이 오늘 뭐 이 집에 사람들 초대해서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요리를 합니다. 셰프가 영상을 방금 리코딩해서요 녹화했고
자신이 만든 요리의 영상의 모습을 업로딩, 어디 웹에다 올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를 누군가가 주문하면 지금 가정에서 레시피를 리시브드,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요리하는 모습을 이 로봇 팔이 그대로 재현해서 요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영상은 사실 이 로봇 팔을 만드는 기업에서 미래사회에 가까운 주방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한 영상입니다. 물론 아직 현실화되기는 좀 멀은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기술들이 이미 다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죠. 서로 섞이기만 하면, 서로 융합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이 영상 속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이 셰프가 직접 자신이 요리하는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이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셰프가 이런 손가락 이런 데 군절군절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셰프가 업로딩을 하면 바로 개인 사용자가 오늘 어떤 음식 먹을지 검색을 해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집 혹은 소비자의 집으로 보내게 되면 소비자의 집에 있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와 로봇 팔이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알아서 척척 요리를 해내는 겁니다. 이 손가락 관절과 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앞서 봤던 그 셰프의 동작을 본따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미래 사회의 주방은 이렇게 셰프가 멀리 있어도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하면 배달의 민족 이런 어플처럼 가까운 미래 사회에는 특정한 어플을 통해 가지고 최현석 셰프의 요리, 이연복 셰프의 요리, 멀리 있는 뭐 골든엔지 이런 사람들의 요리까지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맛 그대로 집에서 또는 중간에 어떤 매장에서 이런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요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요리사의 직업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리사뿐만 아니라 많은 직업적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다음 시대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배워야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재미 속도를 내서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인공지능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물론 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일상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봤지만 그럼 미래 사회에는 과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예측해보는 시간일 거고요. 방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사례를 좀 곳곳이 봤어요. 물론 선생님이 다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봤고, 인공지능을 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인데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인가, 인공지능의 뜻,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 능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싶은지 한번 노트나 A4 용지 한번 스마트폰에 한번 메모 한번 해볼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 능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싶은지, 예를 들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의료와 관련된 정보, 지식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료 지식을 나눠서 아프리카 난민 혹은 이 조금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기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좀 돕는 데 쓸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주식과 관련된 지식을 모두 알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이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버는 데 쓸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재미있고 기발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글이나
만화, 형식 등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더 기다려 주겠습니다. 네. 다 마무리가 안 된 사람들은 수업 끝나고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문제풀이 유튜버가 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유튜버 같은 것들. 그래서 유튜버를 통해서, 유튜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 지식을 좀 뽐내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느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좀 드러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좀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자, 지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일단 이게 수학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죠? 3, 2 기호, 5, 요 기호와 물음표. 자, 우리는 이 기호, 심지어 숫자가 이게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꼬부라지게 이렇게 두 번 쓰면 3이야. 직선을 쓰고 밑에 꼬부라지면 5야. 자, 이거 플러스 표시, 십자가가 아니고 플러스, 는, 물음표 표시. 자, 우리는 3과 5 등의 숫자 지식이 있어야겠죠?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 1, 2, 3, 4, 5, 6, 7, 8, 9, 10에서 숫자가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 이런 규칙을 머릿속에 배웠습니다. 플러스와 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수학에서 어떤 규칙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은 1 더하기 1, 사과 하나와 사과 하나가 있으면 몇 개지?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작은 단위에서부터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의 의미를 알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눈에 사과가 3개가 있고 5개가 있어 이런 눈에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검정색, 핵소름 어렵죠? 체험학습으로 땡땡 과학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자, 한번 길찾기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길 어떻게 찾아가시겠을까요? 길을 어떻게 찾아갈까? 일단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해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물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어디 과학관으로 오세요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과학관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근데 과학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 인터넷 검색. 출발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검색할 수 있죠. 교통수단에 따른 차이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물론 이제 요금은 저렴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있어. 택시를 타게 되면, 시간은 절약될 수 있지만 요금이 비싸.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죠.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모아서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홀로 혹은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그냥 조금 더 일찍 출발해서 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과거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넘어져 가지고 조금 부끄러운 심하게 넘어져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 친구 다시 한 번 더 버스를 타는데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이미 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타고 싶지 않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복도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했어요. 나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까? 말까?
아, 내가 나설까? 아, 괜히 나섰다가 괜히 나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내가 공부나 하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선생님께 알릴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증거를 남겨서 그 친구가 나중에 곤란함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못 본 채 무시하거나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와 관련된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지금 수차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친구를 도와야 되고 선생님께 알려야 되고 부모님께 알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약에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다른 친구가 나를 보고 무시했었다라면 혹은 학교 폭력의 당사자나 피해자였었다라면 이런 관련된 경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식과 나의 경험이 서로 어우러져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준과 이런 것들을 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볼까요? 나는 지능을 아까 우리 수학 문제, 길찾기, 학교 폭력 보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마주하는 아주 보통의 평범한 상황들이죠. 이런 평범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능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네, 정리를 하셨을까요? 정리를 일단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이 지능과 관련된 사실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지? 인간은 원숭이랑 다른 게 뭐야?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야? 인간의 이 지능, 지적인 능력, 무엇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습 능력이다. 인간은 배울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능이다. 그 다음에 환경이나 새로운 상황, 문제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세 번째, 추상적인 능력이면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실들과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학자들은 각자의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최근에 봤던 자료 중에서 이 문구가 가장 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근데 여기 복잡하다고 하는 문제가 뭐 수학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사실 문제는 사실 다 복잡하거든요. 다양한 환경, 여러 환경에서 나를 둘러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아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의 기호를 이해하고 수학적 기호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고요. 길찾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우리는 지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능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분야의 지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대하는 능력, 대인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있죠.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심리나 정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자기성찰, 자연지능 능력, 그 다음에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이렇게 인간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지능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딱 어디 한 군데에 딱 한 영역, 특정 분야의 특정이라는 기보다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능도 다르고 저마다 잘하고 있는 분야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몫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바로 만든 거죠.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겁니다. 지능을.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능을 발휘했는데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특정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든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앞서서 보여줬던 사례와 비슷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 음의 높낮이를 악보로 표현하는 것. 물론 절대 음감을 가진 작곡가나 작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음을 듣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못하죠. 이렇게 전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능을 가지고 와서 음악 상황에서 작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있는 이 첫 번째 줄의 인공지능의 의미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는 대부분의 어플들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들이 다 약한 인공지능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정말 사람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계, 이것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현재 이 약한 인공지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하면 빅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만든 아주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진을 어느 공간에다가 사진을 만장을 갖다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찍은 사진을 만장을 갖다 붙일 건데, 나 혼자서, 선생님 혼자서 그 사진 만장을 붙이는 시간하고 10,000명의 사람이 그냥 한 장을 갖다 붙이는 시간하고 그 시간과 효율을 봤을 때 무엇이 좋을까요? 두 번째겠죠? 10,000명의 사람이 그냥 한 번에 자기 사진만 뚝 갖다 붙이면 금방 끝나요. 자, 10,000명의 사람이 한 번에 사진을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터넷이고, 그 사진 하나하나가 바로 데이터였는데, 이렇게 인터넷은 77억 인구를 다 연결 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구상의 인구들이 그냥 올리는 데이터들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 빅데이터, 정보의 바다, 인터넷 바다로 들어가서 기계한테 이 사진들을 보고 저런 자료들을 보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머신러닝인데, 그럼 기계를 어떻게 공부시키지? 기계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지가 바로 머신러닝이라면, 인공신경망 기술,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중에서 그래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하는 그 적절한 방식, 원리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뒤에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의미는 지능, 자연지능, 사람의 어떤 지능이나 동물의 지능, 이렇게 자연지능을 모방해서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가 불현듯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동안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 속 단골 소재였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린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영화는 인간을 지배하려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연 터미네이터. 영화 속에서 인간과 로봇은 처참한 전쟁을 벌입니다. 매트리스 속 세계는 지금 반응고 있는 영화 속 인공지능들이 바로 강한 인공지능이에요. 강한 인공지능.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건전지로 전락합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됩니다. 하지만 악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그려졌는데요. 영화 월리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된 지구에서 홀로 지구를 지키는 청소 로봇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꼬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로봇. 영화 빅히어로 속 로봇 베이맥스는 푹신푹신해 보이는 외모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특별한 감정을 쌓기도 합니다. 영화 그녀에서 말이죠. 외롭고 공허한 나날을 보내던 남자 주인공, 그의 삶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휴대전화 사만타. 예쁜 목소리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녀에게 남자 주인공은 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에 등장하는 로봇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시기, 질투, 고통 같은 감정까지 느끼는데요.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로봇은 인간이 되기를 갈구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진입해받는 암울한 미래부터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미래까지
영화 속에서 그린 미래는 저마다 달랐는데요. 인공지능의 시대의 도래, 인류에게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이 가까운 미래, 과연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역할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물입니다. 자, 일단 또 하나의 사례를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있는 4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인물들 중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일까요? 네, 정답은 모두 가짜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정말 사람 같죠? 여기 있는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의 모습인데요. 2019년 모습 보세요. 작년 모습. 2009년도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제 이 로봇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심지어 덤블링, 앞구르기, 뒷구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정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밑에 이건 구글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매장입니다. 물건을 가서 짚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수많은 CCTV 카메라들이 사람을 감지하고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드는지 확인해서 이 사람과 연결된 핸드폰과 연결된 그런 걸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거 보면은 지금 방금 보이셨나요? 배달 기계가 배달하고 있죠? 기계가 서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 알아가지고 음식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영화 속에 인공지능 보여드렸었는데 그 영화 속의 인공지능과 정말 사람이 사랑을 빠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 노트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왔고 점점 인간과 인공지능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한다면 과연 이게 지금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이미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나는 인공지능은 우리는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집안일을 대신해 준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로봇을 반드시 꼭 적용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한번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노트에다가 간략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합니다. There she blows then. Your brand new synthetic. Unique styling, one of a kind. Standard domestic profile installed. That'll cover all your basic housework. I'll leave you to crack on. 그녀는 아름다우며 청소를 잘하고 아침 식사를 풍족하게 차릴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사온 로봇에 당황합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한 자신이 대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Hello. You must be Laura. Small. 동화책을 딸에게 읽어주려 하지만 딸은 서두르지 않는 아니타를 더 좋아합니다. I'll take over now, Anita. No, I want her to do it. Reading to you is Mummy's job. But she doesn't rush. 가족들은 아니타가 차려준 아침 식사에